스포츠 엑스파일의 초동철입니다. 자, 지난 3월 28일 우루과이와의 평가전에 앞서가지고 대한축구협회가 이 스포츠 축구의 비리에 언급됐던 선수, 심판, 지도자 100명을 이렇게 전격 이제 사면했죠. 그 가운데는 아주 승부 조작에 연루가 됐던 사람도 사면이 돼서 아주 문제가 컸습니다. 그래서 사흘 후에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이 사면을 철회하고 또 국민 대사과문을 발표하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결국은 한 달 조금 지나서요. 지난 5월 3일에 이 부회장단하고 이사들이 다 그만뒀거든요. 새로운 부회장단하고 이사진을 발표를 하면서 홍보 기능을 대폭 강화한 것 같은데, 그래서 앞으로의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김희진 전 스포츠조선의 편집국장 전화 연결해서 여러 가지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수고 많습니다. 네네. 자, 지난 5월 3일에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이 이제 부회장단 25명의 이사진을 발표를 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예, 전임 이사들이 지난 4월 4일 날 이제 일괄 사퇴를 했기 때문에 5월 3일 날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이 되면서 네네. 대한축구협회가 만 한 달간의 이제 표류를 끝내게 됐는데, 네네. 25명의 이사 중에서 이제 7명은 유임을 시키고 네네. 18명을 새로 뽑았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부회장 7명, 분과위원장 7명, 평이사 11명 등 총 25명으로 이사진을 개편했는데, 네. 정몽규 회장은 이 새로운 이사진을 발표하면서 네. 전무이사 제도를 폐지하고 상근부회장 제도를 도입했다. 네. 상근제 부회장 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행정 전문가를 상근부회장으로 앉혀서 네네. 실무 행정을 총괄토록 하고 내부 조직을 추스리고, 네. 축구 현장과의 연계는 이제 경기 출신 부회장 또는 각 분과위원장이 맡게 했다, 이렇게 발표했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상근부회장의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을 지냈던 김정배 씨가 임명이 됐거든요. 네네. 이 전직 문체부 차관이 대한축구협회의 상근부회장직을 맡았다라는 것은 네네. 감독관청의 기관장 출신이 산하단체의 이 행정을 총괄 책임지는 사람으로 왔다는 것은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결코 바람직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언론인 입장에서는 그렇죠. 이런 것이 이제 예. 관례화된다면 네네. 앞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의 관계 설정에 있어서 네네. 대단히 어려운 관계가 설정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네네. 물론 행정 전문가라고 해서 이제 임명이 되긴 했습니다만은, 네네. 김정규 전 차관의 이력을 보면 사실 스포츠 분야의 업무를 종사했던 것은 얼마 되지 않거든요. 네네네. 국제체육과장 한번 했고, 동계올림픽 촉구 기획단에서 일을 했고, 네네. 차관으로서 1년 동안 일한 건 오히려 네. 문화예술 쪽 행정을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했는데, 네네. 결국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책임 감독관청의 차관 출신이 네. 이 문화단체인 경기단체의 상근부회장직으로 오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짚어볼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는 사실은 상근 부회장이 없고 전무로 해가지고 축구인들이 이제 그렇죠. 지난번에는 이제 전무이사 제도를 없애고 상근 부회장 제도를 두게 된 것은 결국 이제 김정배 전 차관에 대한 배려로 보이는데, 네네. 전직 차관 출신을 대한축구협회의 전무이사로 모시고 오기에는 조금 자리의 문제가 있겠죠. 네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상근부회장 제도를 신설한 것으로 보이는데, 네. 모르겠습니다. 1년 8개월 정도 남은 이제 정몽규 회장의 임기를 네네. 잘 마무리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기자들 숫자가 너무 많다고 해서 홍보 기능을 사실 손 놓고 있다시피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홍보 담당 부회장직을 신설하면서 이제 홍보 그렇습니다. 기능을 좀 강화한 것으로 보이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홍보를 총괄
총괄적으로 책임지는 홍보실을 이제 살린 것은 아니고 네네. 홍보단 부회장 제도를 이제 신설했는데 네네. 그 부회장이 이제 축구 해설가 출신인 한준희 씨를 네네네. 했어요. 네네네. 과연 축구 해설가가 홍보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볼 문제고 굳이 홍보 기능을 살린다고 본다면은 네. 전직 뭐 스포츠 신문의 편집국장 출신인 언론인 출신도 네. 편의이사로 선임이 되어 있더라고요. 네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이 어떻게 좀 사람을 선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고 네네. 전체적으로 본다면 정몽규 회장이 이제 예. 1962년생으로서 올해 만 61세인데 네네.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 사람들이 정몽규 회장보다는 연장자가 별로 없어요. 네네. 뭐 장혜룡 기술 담당 또 원영신 부회장, 이석재 부회장 이 등등이 이제 정몽규 회장보다 나이가 조금 많은데 나이가 별로 문제는 되지 않겠습니다만은 네. 중요 보직에 전부 다 이 연령적으로 봤을 때 어린 사람을 배치했다라는 것을 보면은 네네. 결국 정몽규 회장의 의중대로 어떤 의사결정을 하고 싶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네네. 그 다음에 이제 각급 대표팀을 담당하는 부회장에 장혜령 씨를 임명했는데 사실 장혜령 씨는 중국에서 네. 지도자 생활을 오래 했거든요. 맞아요. 예, 장혜령 씨. 이 국가대표 코치를 지낸 정혜성 씨가 대운영위원장을 네, 맡고 네. 장혜령 씨가 각급 대표팀 담당 부회장을 한다는 것도 네.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네네. 이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출신인 원영신 교수를 여자 축구 담당 부회장으로 모셨는데 네. 제가 알고 있는 원영신 교수는 스포츠 사회학을 전공한 학자 출신입니다만은 네. 축구와는 그다지 그렇게 관계가 없었었거든요. 네네. 이런 것을 본다면 상당히 구색 맞추기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고 네. 이 이근호 선수와 지소연 선수와 같은 현역 프로 선수들이 이사에 포함이 됐어요. 네네. 이것은 이제 선수들의 근육 보호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네네. 사실 이사회를 여는 경우에 네. 현역 프로축구 선수들이 이사회에 참석 못하는 것은 뭐 보지 않아도 뻔히 알고 그렇죠. 있는 내용이거든요. 네네네. 결국 구색 맞추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상당히 원로 축구인들이 오비 축구회에 많이 네. 소속이 되어 있는데 네네. 오비 축구회 회장 정도는 당연직 부회장 자리를 한 자리 정도 좀 배려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오비 축구회 얘기를 해서 지금 오비 축구회가 이회택 씨가 지금 그렇습니다. 회장인데 지금 오비 축구회가 이게 또 문제가 있어요. 뭐 법정 상당히 뭐 말이 많았죠. 말도 많고 지금 법정 투쟁 중에 있고 그래요. 여하튼 이번에 정몽규 회장이 새로운 그 부회장단하고 이사진 5명을 선임을 하긴 했지만은 이게 물밑에서 지금 내려가 있지만 사실 제가 보기에는 김정배 그 전 문화체육관광 차관을 그 부회장으로 선임한 것은 혹시 그 뭐 국가로부터 예산을 받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이 부회장으로 모신 거 아닌가 이렇게들 얘기를 하는 분들도 많아요. 저도 뭐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네네. 이제 전직 그 체육국장 출신인 김기용 씨가 부회장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네네. 이번에 김기용 씨가 나가면서 이제 또 김정배 씨가 상근 부회장에 임명이 되는데 왜 네. 대한축구협회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고위 관료들을 집행부에 꼭 포함시키는지에 네네. 대해서 정몽규 회장이 명쾌한 설명을 한번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네. 그리고 이번 그 집행부 구성에 대해서 우리 언론이나 축구계가 일체의 논평을 내놓지 않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 이야기는 뭐 너네들 새로 했으니까 한번 해봐라 하는 무반응인 것 같아요. 네네. 사실 어떤 비판도 하지 않는 무반응이 더 무섭거든요. 네네. 그래서 한번 잘 해봐라. 그런데 다시 한번 잘못하면은 이제 난리가 날 거다 이런 그 메시지를 보여지는데 네네. 제가 몇몇 언론인들하고 통화를 해보니까 뭐 굳이 논평할 가치가 없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대한축구협회가 앞으로 어떻게 이 집행부를 가지고 대한민국 축구의 미래를 구상해 나갈지는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이제 문제는 사실은 이것이 새롭게 이제 부회장하고 이사진 25명을 새로 선임한 것은 사실은 그 3월 28일 그 저녁에 있었던
그 사면 복권 때문에 문제가 됐던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부회장단하고 이사들이 전원 그만두는 일 때문에 사실은 이번에 새롭게 이사진이 구성이 됐는데, 그때 이제 이사회에서 사면을 논의했던 것은 사실상 이제 뭐 약간의 문제는 있었지만 전면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 대통령도 사면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만, 뭐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영원히 그 어떤 처벌을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적당한 시기가 되면 그 죄를 면해주는 방법도 한 가지 방법인데, 문제는 사면이 되어서는 안 될 사람들이 사면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이 문제는 다시 한번 논의를 해서 정말 그 사면해서 안 될 사람들은 그대로 두고 이 뭐라 그럴까 가벼운 잘못을 했던 사람들은 사면을 해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한번 그 바람직한 것 아닌가 하는 부분인데, 새로운 집행부가 어떤 대책을 수립할지 한번 지켜볼 대목입니다. 지금 그 대목을 지난 5월 3일에 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날은 그 정봉주 회장이 기자들에 대한 질문을 받았어요. 지난번에 뭐 이 국민 대사과문을 발표할 때는 그냥 사과문 발표하고 기자들 질문을 받지 않고 그냥 퇴장해보고 말았단 말이죠. 그건 뭐 기자회견이하고 일방적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 사면 복권을 이대로 갈 것이냐. 뭐 사실 사면 그 100명의 그 사면 복권할 때는 정말 억울하게 그 가운데는 선수도 있고 이제 심판도 있고 지도자도 있었는데 정말 가벼운 징계를 받은 사람이 지금 그 축구계에 발을 못 붙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거는 일정 기간이 지나서 사면을 해주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였었는데 사실상 이제 그 사면 대상에 포함되면 안 될 사람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적 여론이 나빠지니까 축구협회가 뜨거라 하고 모든 그 사면 자체를 백지화시켰거든요. 이 문제는 뭐 다시 한번 논의가 되어야 할 대목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김희진 국장도 그렇게 생각하는군요. 이게 정말 뭐 지금 그 특히 학력 폭력에 대해서는 지금도 굉장히 그 여러 가지 사회 그 이 문제로 또한 뭐 학교 폭력에 대해서는 엄중히 다루고 있습니다만은 여하튼 이번 그 이 축구협회의 사면 복권에 관련된 거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이거를 그 이 토론회를 통해서 국민의 여론을 한번 들어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이제는 그 이 국민의 생각을 좀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달 동안의 장고가 결국 이런 결론으로 마무리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니죠. 그렇죠. 정말 축구 뭐 우리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한민국에서 가장 대한민국 국민들이 좋아하는 스포츠이고 또 현역 선수 중에서 손흥민 선수를 가장 좋아하는 것이 축구인데 이 축구 때문에 항상 문제가 많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은 축구 관계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이나 축구 팬들의 이야기도 좀 들어보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정말 한 달 동안 장고 끝에 겨우 이 정도의 집행부를 구성했구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원점이죠, 원점. 사실 사면 복권했다가 돌려막기식으로 인사를 했고 제가 볼 때는 지나치게 인위적으로 구색 맞추기에 연연했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결론은 그겁니다. 결국은 아무것도 아닌 그냥 원점으로 돌아간 거고요. 아무런 개선책도 없는 거죠. 자, 김희진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 지난 2월 24일 저희 스포츠 엑스파일하고 콘텐츠 민주주의가 국민 대여론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보면은 여러 가지로 이제 여론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1000명을 전국을 시도로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4대 프로 스포츠 가운데 가장 인기가 있는 종목이 뭐냐 했더니 축구가 많았습니다. 뭐 야구, 축구, 야구, 뭐 배구, 농구, 골프 뭐 이런 게 나왔고요. 우리나라 스포츠 연구 가운데 최고 영웅 누구냐 했더니 김연아 선수하고 송기종 씨 이런 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랬듯이 저희들이 이걸 한번 다시 한번 사면 복권 지금 우리 스포츠에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징계
문제 이런 걸 한번 다뤄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 내일 이 시간에는 말이죠. 그 성남시청 빙상팀 코치가 결국은 그 김선태, 그러니까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 때 이제 쇼트트랙의 이제 감독이었고요. 지난 2022년 지난해죠. 베이징 동계올림픽 대회 때 중국 감독을 맡았던 김선태 감독이 그 말만은 그 성남시청의 쇼트트랙의 코치로 선임이 되었습니다. 전 그동안 참 말이 많았는데, 그래서 내일 이 시간에는 이와 같은 얘기를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건강하십시오.